자, 이것 오늘 민주당에서는 대감 게이트라는 용어까지 썼던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보낸 문자가 논란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우 기자님? 이게 대놓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보러 갔다 같은 부처끼리 소통하는 거 아니냐? 아, 같은 이제 정부끼리 네. 소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 감사원이 그런 헌법기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도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독립된 기관이니까. 왜 헌법에 그럼 감사원의 업무를 놓고 네. 지금 현 정부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감사원의 기능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오히려 현 정부, 현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하는 거죠. 거야. 근데 네. 그들과 소통을 해? 아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 그거 들어보니까 아니 견제하고 그렇네요. 감시하고 제대로 네. 일하는지 알아야 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마치 이제 보고하듯이.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유 사무총장인가 그 사람은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 그 사람은 과연 그럼 대통령실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세로 소통하고 수석한테 보고하고 이런 네.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 문자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감사원의 어떤 사무총장이 2인자잖아요. 감사원에서 어쨌든 위원회 빼고 아유, 실세죠, 실세. 실세.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의 수석과 소통을 하냐고요. 그것도 현안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일부러라도 거리를 둬야지. 그거 아닙니까? 감시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거나 대통령실과 어떤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이럴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공식적인 라인으로 해야지. 문서로 하든지. 아니 왜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요. 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과연. 이러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는지. 또 지난번에 감사원장도 그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논란이 됐죠, 크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발언 그게 자체가. 헌법에 독립된 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고 헌법에서 연구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현재 공직기관을 잡기 위해서 현재 정부도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역할이냐는가요, 그게. 네. 그러면 그런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답변하라고 다 뛰어넘어서 질문서를 보냈어. 국민 누가 그거를 정상적인 감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 감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KBS 감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MBC 감사한다고 그래. 그 세무조사구나. 세무조사. 네, 세무조사. MBC.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게 또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 그걸 미리 보고를 하는 그런 셈이 됐고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단어 선택도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이것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말 자체가 수준이에요, 수준. 저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무식한 소리라고 감사원의 그분도 참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태도도 보셨죠. 네. 그리고 자기 그 뭐 옛날 기사 관련해서 뭐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근데 태도 자체가 저는 피감기관의 사무총장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윤 대통령이 감사원에 대한 얘기도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었고 강조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수석과 대통령 수석과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 나눈 것, 문자를 나눈 건 잘못된 거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때. 자, 이 대감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사안. 그러니까 지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쭉 놓고 보면 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화가 발생했는데 근데 계속 찍히잖아. 체리따봉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국무회의 참석 예언도 안 된 사실이에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 현장에서 회의 전에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 친한데 그리고 같은 정부인데 같은 정부 그 주고받을 수 있지 않냐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감사원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거는 같은 기관이라뇨. 네. 정부 기관이라고 같아요 다? 아니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자 감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상시 공직 감찰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공직 감찰을 하는 것이 공직자와 내통을 하는 걸로 보이지는 그런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내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두 사람이 문자를 보낸 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니 왜 보고를 하냐고 왜? 아니 이해를 못 그러니까 하겠어요. 처음 문자 주고받은 것 같지도 않고 네. 쭉 놓고 보면 네. 문맥에 보면은 뭐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다 보면 결국 이번 감사원은 이런 일련의 감사들이 감사원에 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감사겠느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청와대 수석과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네. 이런 식으로 문자를 계속 말하는 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는 거라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네. 그럼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럼 감사 내용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당연히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 뭐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러나 이 문자 내용만 보면은 두 기관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이런 행동을 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웃기잖아요. 네. 감사원이 대통령실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관과 뭐 소통을 하고 문자를 네. 주고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자, 예,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국감장에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오늘 국회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원자력 안전재단이 탈핵 운동가의 놀이터냐? 뭐 이런 분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운영되는 재단 이사장을 잘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잖아요. 김재남 예. 이사장이 이걸 거론하면서 정의당 당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둥지 저둥지로 옮기며 사는 뻐꾸기냐.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혀 깨물고 죽지 뭐러 그런 짓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진짜. 이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글쎄요. 이게 이제 국감장에서 나올 만한 그런 단어 선택이고 표현이냐. 혀를 깨물다니요. 그럼 뭐 하는 말입니까? 그게 대체 이 발언 자체가 수준이 윤 아니겠네. 대통령의 이제 발언도 논란이 됐지만 EXX 발언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윤핵관 네. 또 이제 정권 핵심에 있는 아까 뭐 감사원의 문자도 소개해드렸지만 단어 선택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그동안 수준이 보지 너무 못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수준이 낮아요. 저는 네. 왜 그러면 그렇게 수준 낮은 단어들 커뮤니케이션 학자시니까 또 언론 학자시니까 왜 그랬겠어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불안한 거야. 아, 이게 만약에요 불안하다. 이런 거예요. 네. 부자 몸조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아,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랬구나. 네, 박사님 아, 아니지만. 아는구나. 오케이.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정말 지지율이 높고 네. 여유가 있으면 여당은 그냥 허허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최주문 교수님처럼. 나는 여당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방송 가면 계속 웃고 있어요? 오마이뉴스 잘 나가니까. 알았어요. 자, 여유가 있는. 그렇지. 그래도, 근데 예.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수준이 너무 낮은 발언들 막 욕설에 가깝고 그다음에 저는 저작거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을 왜 하겠어요? 막 싸납게 싸우는 이유가 뭐야? 방어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어 거예요.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금 이 어려운 게 소위 이제 비판받고 있는 지점에서 네. 국면전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더 세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문제 예. 아니야. 시선을 저쪽으로 돌려. 왜 우리한테만 자꾸 봐? 그래요. 그러려고 그럴 하니까 수 더 있겠네요. 세게 막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위원장한테 지금 저기만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 지금 전현희 위원장도 얘기한 거 들으셨죠? 자기가 뭐 직권남용 고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잖아. 예를 들면 네, 네. 전현희 위원장, 방통통신위원장, 지금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 나가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대놓고. 나가라고 대놓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대놓고. 이런 표현까지 네, 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 정부의 인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계속 그쪽에다가 이쪽 봐 여기가 문제야라고 공격하려다 보니까 더 심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유가 사람들의 없어서. 관심을 좀 끌고 당연하죠. 워낙 이제 보도가 좀 되고 해야 되게 되니까. 그다음에 저쪽이 문제이지 우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네. 시선을 좀 떼줘. 저쪽으로 좀 가줘. 이런 시도가 아니면 저렇게 자극적인 말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